11주차 제1교시 수업입니다. 오늘은 3 운동량 보존, 4 충돌의 종류. 그래서 충돌이 탄성 충돌 또는 비탄성 충돌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의 운동량 보존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개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 0일 때 개의 총 운동량은 항상 어떤 경우에든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외력의 합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물체에게 힘을 주는 외부에서 힘을 주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외력이 없다라고 하면 물체는 운동하던 상태를 계속한다는 등속 운동이다 라고 알고 있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운동한다. 자, 또는 외력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 내에서 내부에서 어떤 물체들의 상호작용은 제외하고 그 외에 그 개를 구성하는 외부의 어떤 힘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네, 가속도가 0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모든 순서들을요. 그런데 여기서 외력의 합이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엄청 중요한 것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총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존된다라고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총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운동량 P1, P2, P3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가 여러 개 있을 때 운동량은 그것이 처음의 운동량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한번 다음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수식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 dp 나누기 dt는 f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p라고 하는 건 운동량이고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이것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고요. 이것이 바로 f였었어요. 그리고 뉴턴의 운동 2법칙 표현이었죠. F는 ma의 다른 표현이 dp 나누기 dt였어요. 근데 이것이 0이라고 한다면 즉 변화량이 없다라는 거죠. 즉 운동량이 0일 때만 운동량이 보존될 때만 이것이 변화량이 없다. 즉 아주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 간단한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외력이 0이면 dp 나누기 dt는 0이고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없으므로 바로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포탄을 쐈어요. 포탄을 쐈는데 이 포탄이 날아가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다가 중간에 뻥 하고 터져 버렸어요. 뻥 하고 터져서 여러 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두 조각으로만 나눠졌다. 그러면 한 물체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갈 거고 한 물체는 그에 대해서 뒤로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려고 했던 물체가 가려고 해서 그래서 도착하던 위치를 A라고 했을 때 이 A의 위치와 다음에 쪼개져서 스몰 a와 스몰 a 프라임으로 쪼개졌다고 한다면 우리 이 A가 도착하는 라지 A가 원래 도착하려는 그 위치와 스몰 a와 스몰 a 프라임이 도착하려는 위치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A와 A 프라임의 평균 위치가 라지 A가 될 거예요. 그 평균 위치라고 한다면은 A와 스몰 a 프라임의 질량 중심이 도착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이 예처럼 원래 운동하려고 하던 그런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자, 그러면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한 다양한 예에 대해서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의 첫 번째 예로서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열하는 경우, 방금 우리가 예제를 어떤 폭탄이 분리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자, 그런 것 같이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열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올 것은 뭐 두 물체가 한 물체로 융합하는 경우 또는 두 물체가 원래 있었는데 그 두 물체가 독립적으로 운동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다시 부딪힌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의 각각의 독립적으로의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열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량이 M1, M2인 희미와 쌤이 있다. 여러분들, 희미는 바로 여기 이 학생이 이름이 희미예요. 희미를 합쳐서 보면은 힘이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남학생은 쌤이에요, 쌤. 합치면은 왼쪽, 오른쪽, 남학생, 여학생 하면 힘이 센 친구들이죠. 자, 이렇게 두 친구들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 서로 밀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M1, M2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물체들은 각각 같은 힘을 받을 거예요. 작용 반작용 힘으로 같은 힘을 받을 거고 왼쪽 오른쪽으로 밀려날 텐데 누가 더 멀리 또는 누가 더 빠르게 이동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질량이 작은 물체가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빨리 움직이는 속력의 비는 정확히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힘의 질량은 뭐 30kg이라고 하고 쌤의 질량은 60kg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두 물체가 손을 마주 잡고 서로에게 힘을 줘서 얘네들을 밀쳤을 때 힘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쌤의 속력을 V2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질량의 비가 1대2니까 아마 속력의 비는 2대1이 되지 않을까요? 즉 질량이 작은 힘이가 더 빠른 속도로, 즉 2배의 속도로 밀려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아마도 그럴 것 같고 예상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희미가 30kg이고 쌤이 60kg면은 거의 아버지와 딸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딸을 무지막지하게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밌게 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운동량 보존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가 있고 그 개에 외력이 없으면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그 개예요. 어떤 개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전체로 잡으면요. 자, 이 안에서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 힘은 합력이 0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은 외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 이 전체 개의 외력은 0이고 그러면 얘네들은 운동량 보존 델타 P가 0이 돼서 P가 항상 일정한 운동량 보존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초에 얘네들의 운동량은 합치면 0이죠.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 운동량도 0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속력의 비는 다음과 같이 운동량 보존식을 쓸 수 있습니다. 뭐냐? 처음에 여기에 개의 두 물체의 속력은 0이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은 0입니다. 누구의? 시스템에. 그런데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 운동량도 0이 돼야 돼요. 0.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두 개의 요 값이 M1V1과 M2V2 값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죠. 그러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M1V1은 마이너스 M2V2가 되겠죠. 방향이 반대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크기만을 나타내주면 이게 두 개 같아지려면 이 절대값도 같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따라서 V1과 V2를 갖다가 놓고 이항을 해주면 다음 식인 이러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죠. 속력의 B는 질량의 역수입이다. 즉 무거울수록 속력은 작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상한 힘이가 30kg이고 셈이 60kg이라면 속력은 힘이가 그거의 2배가 되는 속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열하는 경우에 얘를 다음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퀴즈에다가 잘 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답을 풀이는 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시간만 가져줄게요. 그리고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풀이를 하고 여러분들 우리 아이클래스에 퀴즈가 올라오면 거기에다가 맞게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 두 학생 A, B가 손바닥을 마주한 채 서로 밀고 있었다. 서로 밀었다. 처음에는 정지한 거예요. 아까처럼요. 쌤과 힘이처럼요. 그림은 두 학생 A, B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몇 배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T초 후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의 몇 배입니까? 그것이 두 번째 문제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A의 질량과 B의 질량의 비를 갖다가 알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속력이 0이었어요. 즉, 처음 운동량은 모든 운동량은 0이죠. 여기서 모든 운동량이라고 합의, 서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개가 되기 때문이죠. 이 개에서 처음 운동량은 0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 두 물체,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 두 사람에게 주는 힘은 없다는 거죠. 즉, 얼음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찰력이 없다. 그럼 이 두 시스템, 하나의 이 두 물체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는 서로 내력은 있어요. 내력. 안에서 주고받는 힘은 있지만 외부에서 힘은 없다는 거죠. 그럼 운동량이 보존되고 처음 운동량이 0이면 자, 어떻게 돼요? 나중 운동량도 0이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어떤 수식으로 했냐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바로 힘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바로 외부에서 주는 힘이 알짜 힘이 얘가 0이면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운동량 보존식을 쓸 수 있고 질량비를 할 수 있어요. 자, 벌써 여러분들 암산으로 했죠. 운동량 보존이 성립된다라는 식을 가지고 질량비를 갖다가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속력의 비가 2대 3, A 대 B는 3대 2네요. 그러면 질량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속력의 비와 질량의 비는 역수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고 찍어볼까요? 운동 에너지 비도 여러분들 아까 생각했던 대로 즉 질량의 역수에 비례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운동에너지에는 제곱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제곱에 비례한다든지 반비례하든지 이런 어떤 값이 나올까요? 잘 생각을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죠. 근데 운동에너지 식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의 운동에너지와 B의 운동에너지의 비율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A를
바로 B의 운동 에너지로 나눠주면 되고, 공통적인 건 빼면 되니까 2분의 1 빼면 되고, V1의 제곱, M2의 V2의 제곱,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V1 대 V2는 아까 여기에서 문제에서 두 개의 속력으로 나왔고, 질량의 B는 1번에서 구했기 때문에 결과는 네,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오죠. 자, 한번 계산해 보시고 퀴즈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예요. 이번 퀴즈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세요. 그런데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문제를 해석하면서 정지해 있던 질량이 100인 원자 핵에서 갑자기 질량이 4인 입자가 속력 V2로 튀어나와 원자 핵은 부연의 속력으로 운동하게 되었다. 네,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에 처음에 하나의 큰 질량이 100짜리의 원자 핵이 있었다는 거죠. 원자 핵.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하나가 질량이 4인짜리가 입자가 튀어나왔대요. 그러면 나머지 원자 핵에 있던 질량은 M1은 어떻게 되냐면 9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처음에 하나였던 것이 둘로 쪼개진 경우죠. 이렇게 하나가 분열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자, 이 시스템에 즉 하나의 원래 이 핵에는 외력이 처음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얘가 쪼개져서 이쪽으로 슝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슝 얘가 V2가 한 96분의 4, 즉 질량의 B가 M2 나누기 M1이 96분의 4, 즉 4, 1은 4, 4, 2, 8, 4, 6, 24. 그러니까 24분의 1만큼의 질량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V1, 원래 핵은, 네, 물론 많이 무겁지만 얘도 V1의 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밀려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쌤과 힘이 믿는 사람들의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속력의 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원자핵의 속력 V1과 입자의 속력 V2. 여기서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남은 96의 질량을 가진 M1의 속력이 되겠죠. 자, 속력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V1 나누기 V2는 몇이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 앞에서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 답이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에너지의 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K1 나누기 K2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영상을 끊고 퀴즈 1번을 풀었다라면 퀴즈 2번은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답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참 신기합니다. 속력의 비와 왜 운동에너지의 비가 이렇게 비슷한 값이 나왔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연인가요?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른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